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영국의 플래닛 풋볼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계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힌 10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4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고 유망주로 꼽힌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10대 유망주를 넘어 지금은 20대 전성기로 진입할 시기입니다. 이 매체는 2020년 최고의 원더키즈 10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영국의 골닷컴이 미래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더키즈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상위 10명을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목록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다. 축구의 본성이다. 2020년 최고의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록에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0년 최고 원더키즈 7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강인 동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10위는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습니다. 9위는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8위는 모하메드 이아타레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습니다. 7위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6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4년 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했고 이후 상승세를 탔다. 발렌시아 1군에 올라섰고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위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로 아스널에서 뛰고 있습니다. 5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4위는 헤이니에르로 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메이슨 그린우드로 헤타페에서 뛰고 있고 2위는 안수파티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둥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호드리구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호드리구에 대해 이 매체는 4년 전 이 명단이 작성됐을 때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아래 공포의 삼지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경기 수와 기량을 매 시즌 향상됐다. 호드리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4년 전 원더키드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자랑스러운 프랑스 거함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자라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의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의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길의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길의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